이제 계단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스냅에 보시면 여기 그리드 포인트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드를 그러니까 그리드 격자에 스냅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드에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되죠. 한 칸, 그 다음에 세 칸.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굴을 만들어야죠. 자, 스피어 적당한 위치에다 만들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피봇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피봇의 위치. 피봇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만, 이 구슬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베이스 투 피봇.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서 피봇의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베이스 투 피봇을 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트래젝토리를 켜놔야죠. 네. 트래젝토리 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오토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고, 자, 저는 20프레임 단위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아니다, 10프레임 단위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아니, 너무 짧은데 천천히 하죠. 20프레임 단위로.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곧장 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엔 자, 여유있게, 아니다, 이번엔 15프레임으로 가야 되나? 40프레임에 자, 요렇게 튕겨갔습니다. 그 다음 60프레임에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80프레임에 올라갔고요. 100프레임에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타임 컴피그에서 일단 200프레임으로 제가 늘렸고요. 120프레임에 올라갔고요. 140프레임에 내려왔고요. 160프레임에 올라가고 180프레임에 내려오고, 20프레임씩 하니까 느리네요. 한 240프레임으로 늘리고, 그 다음 220프레임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굴러가게 냅뒀습니다. 자,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적당한 건지.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보시죠. 이 위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얘를 다시 보면, 플레이를 시켜보면 움직임이 많이 이상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떨어질 때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여기는 최고 속도가 돼야죠. 그죠? 그랬다가 빨리 탁 튕겨 올라갔다가 여기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딱 튕기고 올라가서 속도를 잃어버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죠? 움직임에는 분명히 중력값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빨리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움직이고 또는 어떤 부분은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고 분명히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요, 다시 보시죠. 여기 점들 보이시나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여러분들 모니터를 한번 켜보시죠. 모니터를 확대해 보시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키값입니다. 얘가 키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촘촘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움직임에 비해서 키값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키와 키값들이 멀어지고 있죠.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키값이 여기하고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천천히, 여긴 빨리, 다시 여기 천천히. 자, 플레이. 자, 이해되시나요? 속도를 조절해 봐야 되나요? 제가 4분의 1로 스피드를 늦췄습니다. 어떤가요? 다시 볼까요? 속도 차이가 나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속도를 2분의 1로. 다시 천천히, 빨리, 천천히. 키값에 도달할 때, 즉 이 키, 여기 키에 도달할 땐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리고 키와 이 키 중간은 속도가 빨라요. 우리 이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걸 어디서 조절하냐면 바로 여기 모션 탭으로 넘어갑니다. 모션 탭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맥스 설명하면서 크리에이트 판넬, 뭔가 만들어요, 모디파이, 뭔가 수정해야 돼요, 하이어라키, 여기 계층 구조예요, 그 다음 여기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모션, 여기서 제어해요. 여기 보시면 현재 들어가 있는 키 값이 포지션, 현재 위치에 포지션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로테이트 스케일은 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로테이트, 그러니까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에 대한 값입니다. 다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여기 위치가 나와 있고요. 요 값이 중요한 겁니다. 요 값이요. 인아웃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다 놓고 보자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40프레임으로 왔어요. 그러면 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죠. 그죠? 여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의 움직임, 나갈 때의 움직임. 그래서 이는 여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올 때의 움직임, 아웃은 여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나갈 때의 프레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인이 있나요? 없죠. 아웃만 있는 거죠. 현재 프레임에서 나가는 것만 있죠. 그래서 여길 봅니다. 밸류가 뭐 마이너스 60이래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바로 얘를 눌러보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값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값이에요. 핸들을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요 포지션이 지금 Y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여기 있네요. Y에 대한 포지션 여기 있네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좌우에 핸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핸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어드밴스 누르면 인아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조절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그냥 조절하셔도 되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한 조절은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눌러보면 첫 번째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돼. 얘는 일정한 속도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키값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나가고, 자, 두 번째 여기는 인이죠. 여기도 일정한 속도로 옵니다. 그러면 키값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나가서 일정한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포지션 맞죠? 자, Y 포지션. 네. Z 포지션인가? 자, 이렇게 일정한 포지션으로 나가서 일정한 포지션으로 들어오도록. 그러면 이렇게 키의 값이 일정하게 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속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X방향, Y방향, Z방향입니다.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레프트에서 보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Y방향하고 X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자, 다시 Z방향하고 Y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렇게 Z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Z값을 조절해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Y값도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Z값만 놓고 체크해 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다시 보실까요? 처음 첫 프레임에다 놓고, 자, 두 번째 값이네요. 이거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확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움직여진 거 보이시나요? 가만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랬다가 갑자기 휙 나가는 거죠. 얘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뭐냐면 빨리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요. 빨리 가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얘가 훅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키값을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다가 천천히 들어가는 거. 얘는 반대로 천천히 나가다가 갑자기 휙 빨리 나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요. 여기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래쪽이 움직임 값이에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이 움직임 값, 가로 방향이 시간입니다. 이게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움직임이에요. 시간은 가는데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많이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얘는 키를 기준으로 해서 빨리 움직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얘는 반대로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에 빨리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자유낙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마지막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쓰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 나가는 건 자,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주세요. 들어오는 건. 여긴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나가세요. 자, 플레이. 다시. 플레이. 자, 어떤가요? 움직임이 조금 바뀐 거 이해되시나요? 천천히와 빨리를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 값입니다. 자, 일단 요 부분만 조절해 보시죠. 여기만 조절해 보시죠. 그러면 꼭 여기서 얘처럼 키를 맞추고 여기서 조절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바로 이 커브 값, 이 커브 에디터에서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고, 바로 여기. 자, 여기서도 보세요. 어떤가요? Z 값이 곡선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선택하고, 자, 오른 버튼 눌러서 여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얘는 움직임이 인아웃이 똑같이 나오겠죠?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처음이네요. 자, 여기서 눌러서 핸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핸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자, 천천히 나가고, 여기서는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여기서는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고, 여기서는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여기서는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고, 여기서는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고. 굳이 얘는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죠?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그럼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고, 빨리 나가고, 자,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고. 그러면 다시 움직임 값을 보자고요. 이번에 Y방향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막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커브 에디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다시 일정한 속도로 가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자, 다시 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여기 왔을 때 찌그러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저께 한 대로 여기 와서 스쿼시라는 스케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맞은 충격으로 찌그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찰나적으로 1프레임, 2프레임 사이에 스케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프레임 정도만 벗어나게 해서 여기서 또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똑같은 프레임에다가 스쿼시를 줘보도록 하죠. 스쿼시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찌그러뜨렸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스케일 값이 나와요. 자, X 방향으로 110, 110, 60.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빼고. 자, 여기는 100, 100, 10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자, 오토키 여기가 110, 60.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처음부터 찌그러지면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20프레임일 때 비로소 찌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9프레임의 키를 한 번 더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바로 얘예요. 스케일 값에 보시면 바로 이거요. 값이 변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변하는 거예요. 값이 변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쓰시면 돼요. 값이 안 변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자 30프레임에서는 얘가 찌그러져야 되는 거죠. 똑같이. 조금 볼록하게 해볼까요? 자, 100프레임, 100프레임, 110프레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가만히 오다가 땅 찌그러지고 쭉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찌그러져야 돼요? 여기서 또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10, 110, 60.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찌그러지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주는 겁니다. 나가는 걸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빵 찌그러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찌그러졌다가 원상태로 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해보죠. 그리고 자, 어떤가요? 찌그러졌다 펴지는 모습들이 움직여지는 게 이해되시나요? 자요. 나머지도 쭉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투시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온전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자 한번 해보시죠. 맥스는 애니메이션 중에 참 재밌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아요.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브를 좀 그려봤습니다. 뭐 롤러코스터라고 하셔도 좋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S자 모양을 좀 그려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롤러코스터 네, 다시요. 제가 그냥 라인을 이용해서 좀 대충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 가지고 대충 그렸습니다. 맨 끝에는 좀 떼어 놓을까요? 그 다음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Z 방향으로도 올리고 밑으로도 내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베이지
스무스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그래서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당히 칸을 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원래는 레일도 좀 깔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귀차니즘에 의해서 자, 그냥 상자만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는 처음 스타트를 직선에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도록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박스를 하나 만들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 위치를 제가 적당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만들어 보시죠. 조금 더 장난을 친다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자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는 위치를 적당히 제가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맞춰 보시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카메라도 있어야죠. 이번엔 프리카메라를 줄 겁니다. 여기네요. 이렇게 프리카메라를 줬습니다. 프리카메라는 타겟이 없는 카메라죠. 적당히 이렇게 위에다가 얹혀놨습니다. 약간 밑을 보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카메라 뷰로 바꿔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아이고, 대략 이런 정도. 네. 그 다음에요, 우리 링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링크요. 여기 링크죠. 카메라에서 상자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자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자, 링크를 만들어 주시죠.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 놔봤습니다. 옵셋을 쓰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옵셋에서 라인에 옵셋 아웃라인 아니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주면 이런 모습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 주시면 되겠고요. 아웃라인 주면 안 된다. 다시요. 얘는 변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선택하고 모션 탭으로 갑니다. 자, 상자 선택하고 모션 탭이요. 자, 상자를 선택하고 모션 탭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어사인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얘가 이렇게 접혀 있어서 안 보여요. 여기 접혀 있습니다. 요거 롤아웃 시키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요 부분, 포지션이요. 포지션을 선택하면 포지션이 위치란 뜻이죠. 로테이트는 회전, 스케일은 크기죠. 포지션에 보면 포지션 XYZ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치에 대해서
여기 XYZ를 이용해서 여기 XYZ 파라미터 나오죠? XYZ를 이용해서 위치를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버튼이 있죠. 보통은 이렇게 비활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택해도, 자, 선택하면 여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얘를 눌러보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나옵니다. 라인업 포지션이라든지 베이지업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 라인업 포지션, 선으로 된 움직임입니다. 재밌는 건 이 오디션 포지션이나 노이즈 포지션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노이즈가 뭔가요? 노이즈가 그 불규칙한 바운드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길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움직임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애니메이션을 줄 때 노이즈 포지션을 쓰고, 오디오 포지션이 뭐냐면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도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 높낮이에 따라서 그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오디오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음악하고 카메라의 위치가 이렇게 똑같이 맞춰질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포지션 XYZ고, 여기서 써야 될 것은 패스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경로를 따라 애니메이션 하기. 경로 애니메이션이에요. 자요. 선택하고 오케이. 이렇게 패스를 선택하시고 나면 여기에 쭉 내려가면 애드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 추가요. 네, 바로 애드 패스를 눌러서 지금 이 라인에 클릭해주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쭉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게 보이시나요? 쭉 가면 애니메이션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자, 다시 이거 0프레임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 보면 팔로우라는 거 있죠. 이 팔로우 값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따라가요.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팔로우를 이용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뱅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뱅크요. 뱅크라는 게 뭐냐면 이거 카레이서들이나 그 바이크 레이서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뱅크 또는 뱅킹 각도, 뱅크 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 경륜장 보신 적 있나요? 경륜장 보면 표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자동차 경주장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가 출발할 때 여기서 가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이게 뱅킹 각도예요. 이게 뱅킹 각도입니다. 이게 뱅크 각도예요. 비행기가 회전할 때 그냥 일자로 평면으로 회전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기술을 틀어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그게 뱅크 각도예요. 이 뱅킹이 들어가야 얘가 정확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고 다시 애니메이션 해보시죠. 하나만 더 보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휙휙 지나가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을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리스케일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엔드 타임 있죠. 얘를 바꿔보세요. 지금 저 300프레임으로 돼 있네요. 제가 100프레임으로 해서 자 OK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전체가 100프레임으로 다시 세팅돼 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키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니까 스케일해 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리스케일이란 얘기는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 그 시간 자체를 전체를 스케일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300프레임 그러면 이렇게 300프레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겠죠. 내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케일 타임을 뭐 100이나 한 90 또는 70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나는 좀 천천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케일 타임을 늘리는 거죠. 지금 300으로 놨으니까 300프레임이니까 대략 10초 정도 되겠네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렌더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죠. 그죠? 자, 렌더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썼던 것은 싱글을 썼습니다. 싱글은 뭐예요? 한 프레임만 렌더링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시간 전체. 레인지 그러면 내가 지정한 프레임만 렌더링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every nth 프레임, 예를 들어서 1프레임 그러면 1프레임마다 렌더링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라고 놓으면 1프레임하고 렌더링하고 2프레임 건너뛰고 3프레임 렌더링하고 4프레임 건너뛰고 5프레임 렌더링하고 프레임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프레임을 건너뛰란 뜻입니다. 3이라고 놓으면 1프레임 렌더링하고 2, 3프레임 렌더링 안하고 4프레임 렌더링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3프레임마다 렌더링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뷰포트 렌더링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커스텀 사이즈 720에 486.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720에 486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전 TV 있죠. 예전 그 배불뜨기 TV, 그 브라운관이라 그랬죠. 그 브라운관의 기본 해상도가 720에 486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커졌죠. 그 여러분들 480, 뭐 720p, 그 다음에 480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세로 사이즈입니다. 세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486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480p 정도 되겠군요.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됐어요. 720p로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720에 486 720p. 그러면 얘가 720p 해상도가 되겠군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냥 쉽게 바꾸시면 돼요. 보통은 720에 486을 놓고 렌더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앰모스피어릭 안개 효과 렌더링 해주세요. 일반 기본 효과 렌더링 들어갑니다. 포커스 투 사이드 양면 렌더링 하라는 얘기인데, 양면 렌더링 하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거에는 비디오 칼라 체크하고 슈퍼 블랙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했었어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해상도는 되게 낮았습니다. 과거는 지금은 칼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600만 그러니까 RGB 칼라 그대로 다 나와요. 해상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옛날의 TV는 그렇지 않았어요. 256 칼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모니터상에서 보는 색상과 TV로 보는 색상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비디오 칼라 체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TV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안 되는 색상을 체크해서 TV로 봤을 때 나오는 색상으로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이 슈퍼 블랙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이 슈퍼 블랙이 뭐냐면 검정색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멜레온이 있어요.
나뭇잎에 초록색 나뭇잎에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그럼 카멜레온의 색상도 초록색이겠죠. 색상을 바꾸니까. 얘가 TV로 보면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슈퍼블랙을 체크하면 색상을 강조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표시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블랙은 이거예요. 검정색이 있고 뒤에 다시 배경이 있습니다. 밤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 검정색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얘를 강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렌더 아웃풋 파일 눌러볼까요?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자, 바탕화면 라이브러리로 갈까요? 문서 말고 다시 비디오. 여기다가 제가 오늘 날짜 그 다음 포맷은 여기 보면 이게 참 옛날 거예요. 요즘은 mp4를 주로 쓰죠. 근데 여기 보시면 mov라는 게 있습니다. mov 퀵타임 파일. 이거 애플에서 썼던 겁니다. 애플에서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VI라는 파일 있죠. 이게 아주 예전에 썼던 동영상 포맷입니다. 지금은 mp4를 쓰잖아요. 그 이전에 AVI라는 파일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 AVI라는 파일하고 MOV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썼어요. 자, AVI 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코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덱이 뭐냐면 압축과 코프로세서와 디코프로세서, 압축과 다시 이 압축된 걸 푸는 걸 코덱이라고 합니다. 영상이다 보니까 파일 용량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압축한다 그래서 압축했다가 다시 이제 영상 플레이 할 때 이걸 압축을 풀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코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코덱이 나와요. 코프로세서라고 나오죠. 압축을 뭘로 할까요? 어떤 걸로 압축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MJPEG 언코프로세서 그러면 압축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압축하지 않으니까 용량이 많이 커요. DV로 놓고 그대로 OK. 그러면 렌더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렌더링. 그러면 300프레임까지 쭉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